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체국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빠른 전자화로 통상 우편물은 전자보지 전환 가속화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우체국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폐부 위기에 놓인 우체국이 많습니다. 우체국의 통폐합은 지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체국의 통폐합을 막고자 우체국을 홍보하고 우체국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체국의 두 가지 홍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선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전자 플랫폼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체국 쇼핑에 관련된 상품은 없는데요. 이런 전자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우체국 쇼핑 쿠폰을 추가해 많은 분들이 선물하기로 우체국 쇼핑 쿠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세대 금융 도입으로 개발된 금융 어플리케이션 이따 어플의 홍보 방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따 어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 발행된 BTS 우표와 같은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표를 발행하여 이따 어플 사용자 중 추첨하여 이와 같은 인기 우표를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편과 금융 모두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생각한 방안으로는 우체국 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면 작은 흠집이 난 상품, 모양이 예쁘지 못한 상품 등인데요. 이런 상품들이 기존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런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이는 농부의 노력의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안 또한 우체국 쇼핑에 대한 방안인데요. 우체국 쇼핑에 장애인분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분들의 직업 창출을 도모하며 또한 우체국 쇼핑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을 홍보하여 우체국의 좋은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게 하고 이는 우체국의 수익으로 이어져 우려하는 우체국의 통폐합을 막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수익성만 생각하는 사기업과 달리 늘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우체국 직원이 되어 늘 공익에 앞장서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끝나면 예, 이상입니다. 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감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네.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우체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5명도 안 오는데 유지를 해야 합니까? 다른 쪽에 수익이 많이 난다고 유지를 해야 합니까? 더 좀 효율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우체국이 통폐합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5명이 이용하는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우체국의 유휴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우체국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통폐합을 막아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어, 네. 유지를 한다면 지금 형태가 아니라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함께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많은 시중은행들도 하고 있는 방안 중에 벤치마킹하여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샤벤시합 형태로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은행 안에 다른 커피점이 들어와 있다든지 다른 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우체국도 샵앤샵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샵인샵이요. 지금 폐국이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우체국들은 수도권입니까? 지방권입니까? 뭐 도서상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서상간 지방권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지역 주민조차 많이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 게 괜찮을까요? 좀 지역 주민에게 카페가 좀 필요한 네.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하는 그런 쪽에 이 공공 서비스끼리 뭉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상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많을 것이고 음. 그 노령 인구는 커피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샵앤샵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샵인샵이라고 했을 때 물론 수익화를 위해서 유효 공간을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사용하는 인원이 정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역이나 있는 그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우체국 이외에 무엇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음, 음. 동사무소나 공공부서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제 지역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곳과 뭉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런 겁니까?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체국이 이런 대응을 한다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 네, 제가 그 부분을 음, 면접관님까지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음, 더 알아보면 좋을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카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공기관끼리의 어떤 지역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금융까지도 최근에 우리 우체국이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원자님께서는 이 이따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따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파킹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파킹 통장을 만들었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류나 지연 아니면 내 이체나 이런 상황 속에 좀 오류가 나는 것을 혹여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류의 사항을 느낀 적은 없고, 음, 제가 이따 어플을 찾아보면서, 어, 기사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음, 이따 어플에 조금의 맞춤법의 틀림 음,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오타가 있다 그런 네, 겁니까? 네, 네, 오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불편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셨다 이런 겁니까? 네, 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따의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이용하면 될 텐데요. 우리 네. 지방 이런 정말 이 지역 주민분들 중에 고령화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휴대폰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음, 2030 세대보다는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체국에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많은 설명과 그런 천천한 설명과 그런 걸 드린다면 충분히 어렵게 하지 않아도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는 우리 나이가 많으신 이 고연령층 분들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됩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다 처음 하는 거에 있어서 심숙지 못해서 그렇지, 음, 배우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흠집이 있는 이러한 농산물들을 실제 이용을 했을 때, 우체국은 그래도 품질이 좋은 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뭔가 나에게 따지는 고객층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아, 그런 고객님이 오신다면 일단은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파는 대신에 음, 이 제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제품을 음, 고객님이 삼으로써 많은 뭔가에 도움이 된다는 음. 좋은 점을 강조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공하면서 설득하겠다. 네네. 어떤 효능이나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효능은 그래도 유지된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님께서는 이런 장애인의 작품을 구매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그런 경험은 음, 없는데, 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장애인 분들의 뭐 핸드메이드 작품이나 이런 걸 파는 것을 많이 검색은 해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우체국 공익 사업을 알아보던 중에 우체국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음,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음,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됐고, 아, 우체국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되면서 그럼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우체국과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음.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우정청 계리식 지원자 김은정입니다. 저는 화학회사에 근무하며 부서의 업무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선 제품의 출고를 진행하며 연령대가 다양한 출고 비서님들을 응대하였는데 저의 밝은 성격과 소통 능력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 및 어음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며 시세 마감, 어음의 입금, 분기별 실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계획적인 성격과 꼼꼼함 덕분에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저의 소통 능력과 사무 경험을 발판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정확한 우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직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품 출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다루셨나요? 어, 화학회사여서 저희 주요 화학 제품들을 많이 출고하였고 그중에 계면 활성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한 회사에서 한 8년 9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원자님이 주로 맡았던 업무와 그 업무 내에서 내가 이루었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아까 계획 없이 실수 없이 수행했다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혹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 내에서 처음 군인조라는 것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팀원들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내서 발표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분인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제 PPT 자료가 첫 번째 주제가 돼서 조원들이 다 같이 그 주제에 맞춰서 분인조 활동을 하였고 그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서 연말에 팀원 전체가 우수 사원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님이 실제로 근무를 하셨던 그 기업은 어떤 고객층을 주로 다룹니까? 저희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어서 해외 수출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어,
국내에서는 음.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샴푸나 치약 같은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그 회사들이 주요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거래처였다. 그러면 나는 주로 그 조직에서 주로 맡았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현금 어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네. 제가 업무 로테이션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서 업무 로테이션이 돼서 다양한 업무들을 했었는데 제가 퇴사할 때 가장 최근에 맡은 업무들은 어, 구매 업무로 많은 원부 자재의 구매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업무를 같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구매를 하거나 자금을 관리한다 뭐 이런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재를 실제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재고 관리까지도 해보셨다는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재고 관리라는 역할을 만약에 내가 맡았다고 하면 이전에 이 불필요한 우리 낭비되는 제품을 또 아니면 내부 물품을 그래도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았다 이런 소재도 있으십니까? 어, 제, 원부자재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을 선정해서 기존의 업체에서 어, 다른 업체를 더 많이 알아봐서 다른 업체와 컨택해서 그 비용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더 나은 업체와 계약까지도 내가 하나요? 어, 계약은 진행하지 않지만 음. 업체를 찾아가서 컨택하고 그것을 어, 위에 결제를 올리는 역할은 하였습니다. 그 정도 역할까지는 하셨다. 네. 어쨌든 조직 내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 팔레트라는 걸 사용하였는데 음. 그거에 대한 그 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은 따로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임대 팔레트의 수량이 안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게 수량이 맞지 않으면 음. 매월 나가는 비용이 계속 높아져서 음. 제가 그 부분을 알게 됐고, 그 임대 팔레트 직원과 연락을 해서 같이 그 회사 내에 있는 임대 팔레트를 다 조사를 해서 수량을 맞춘 후부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력을 해보신 경험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타부서와의 협력은 어, 뭐 회계나 경리나 총무나 이런 쪽의 업무라고 하면 각각의 부서와 항상 연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영업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케팅부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게 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서 이동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QAQC팀이라는 부서에서 관리팀이라는 부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넘어오고 나서 그 QAQC팀의 직원 한 분이 많이 몸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 결혼 상태가 되면서 그 부서의 업무가 과중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는 저희 부서의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 부서의 일을 도와주면서 어, 하루를 보냈던 한 달 정도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자님이 그래도 조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가장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 이 부분은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기에 이런 갑작스런 인력 공백으로 인하여 부서 이동을 해서 내가 맡지도 않았던 업무를 갑작스럽게 맡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누가 뭔가 잘 가르쳐 주던가요? 아,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상황 속에서 네. 내가 모든 걸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친절하게 옆에 타 부서에 어떤 분이 오셔서 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그 부서에 이동된 사항을 또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네요. 네, 네. 갑작스러운 이런 이동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뭔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조금 애사심이 많은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컸고 항상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음.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는 불만이 늘 없는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에도 그래도 나는 애사심으로 버텼다 이런 겁니까? 네. 그리고 제가 회사의 여러 업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여러 업무를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런 8, 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나의 큰 능력치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부서 이동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업무도 구매 업무여서 다양한 회사의 거래처 구매 직원들과의 컨택이나 그런 소통하는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되게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업무를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잘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사심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어째서 그렇게 퇴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퇴사한 상태이고, 그럼 어떻게 어, 이런 계기로 우체국까지 이렇게 오신 겁니까? 제가 저의 어떤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봤고, 그 업무가 대리직 공무원이라는 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퇴사를 하게 됐고, 2021년 시험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시험을 치고 지금 필기 시험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8, 9년 정도 근무를 하셨던 이력 안에서 나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우체국에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 시너지가 함께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다양한 많은 분들과 일을 하면서 쌓은 소통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편 업무나 금융 업무나 월 1시제 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시제 마감과 같은 일들이 제가 입사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고객에게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출고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 다양한 연령대의 출고 기사님들이 회사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사님들마다 입고하는 시간이 다 달라서 2시에 입장이 달라, 1시에 입장이 달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어기시고 일찍 입장하셔서 빨리 상차가 되지 않냐고 그런 불만을 야기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님들에게 일단은 최대한 경청해서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휴게실 같은 데 안내를 드려서 이제 커피나 물 같은 거를 드리면서 저희가 왜 그 시간에는 성차가 되지 않는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주로 나는 어떤 평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늘 어, 밝고 재밌는 사람, 음. 그리고 업무 요청을 할 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 이런 겁니까? 네, 제가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이 늘 업무를 요청하는 입장인데도 늘 기분 좋게 받아줘서 늘 기분이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같이 근무를 할 때 그래도 아, 이런 동료는 좀 나와 맞지 않다. 이런 분은 누가 계십니까? 아무래도 직장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도 그런 근무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과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게 업무적으로 피해가 가고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따로 동료와 한번 이 진솔한 얘기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이 장기적인 포부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체국에 임용되어 우편과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서의 위기 속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융 업무를 맡을 때 우편이 바쁘다고 하면은 우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근무자가 되고 싶어서 저의 장기적인 목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우편 금융 전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정님. 어, 면접, 처음입니까? 어떤 회사 면접이요? 이런 우체국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체국은 처음이에요. 우체국은 처음입니까? 네네네. 면접이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다 말씀 잘 하시던데요. 아니요,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잘 하셨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뭘 어렵다고 그렇게만 하십니까? 단점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많답니까? 단점이? 전혀 걱정이 많은 게 단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럴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릴 거는 말씀을 뭐 조근조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사조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또 여러 사조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네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벌써부터 많이 겹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어제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많이 겹치는 현상을 벌써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아요. 4주가 지난다고 엄청나게 네. 새로운 거를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네. 비슷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네네네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줄 것입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부터 이제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 과거의 이력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죠? 내가 네. 만약에 과거에 가장 많이 만나봤던 계층이나 업무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우체국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최대한 나의 과거의 이력을 최대한 살려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체국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기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게 좋다. 알겠죠? 물론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활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풍부해야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좀 적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양한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봐 뭔가 이것저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중에서 네. 가장 탑을 고르셔야죠. 아,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아, 이 부분을 했다는 점이 정말 우체국 가면 난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아, 요런 점들. 네네. 그냥 단순히 이따를 알아보고, 당연히 샵인샵 얘기하고, 네. 장애인의 구매, 또 아니면 우리 취약계층이 만들어낸 어떤 상품 구매,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추가로 여기에다 덧붙일 거는 나 자신을 그래도 활용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던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일단 좀 필요하고요. 뭐 네. 발표하시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고민할 거는 내가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이면의 한계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아까 잠깐 네.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도 이렇게 그 어디 갔냐? 우리 못난이 얘기했죠. 못난이. 네네네네. 못난이 상품을 분명히 내가 다룰 수는 있으나 이를 또 마땅하지 않게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면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화학 제품 화학 제품이죠. 아까 이거 8, 9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PPT에서 주제 선정이 돼서 우수상을 탄 거는 대학 때 발표 잘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그쵸? 그러면 나는 생각할 걸 굵직굵직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화학 제품을 다루는 이전의 이력에서 그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매출인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해외 수출 파트너라고 하면은 그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맡은 직무 내에서 가장 원활하게 맞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 주 업무가 어떤 자금 업무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한 오류를 줄이거나 1%라도 줄이거나 또 재고 관리를 했을 때도 구매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출을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을 했다는 점이 기여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네. 맡은 업무 내에서의 성과를 한번 쭉 뽑아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네. 그런 점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서에 자주 이동이 되었음에도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고 배웠다고 하면 이번 면접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적응입니다. 아, 적응입니다. 이 소재는. 어차피 우체국 가면은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구성 됐다 저 구성 됐다면 안 좋을까 봐 그 말을 아예 빼려고 그 말을 했었거든요. 왜 빼십니까? 왜 음, 뺍니까? 아까 오늘 말씀하신 것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했다는 점이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으나 오히려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조직에 더 활용도가 높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고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 게 면접입니다. 아, 알겠죠? 남들이 보았을 때 부정적이고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 수 있죠? 아, 네. 그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알겠죠? 그 제가 본인도 주제가 그 업무 한계랑 개선이어서 같이 다 같이 직원들이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거는 딱히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이유, 그런 류의 그 소재는 네. 서브입니다. 서브. 아, 서브. 서브. 그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걸 얘기해 볼까요? 우리 동료와 함께 오늘 청소를 했습니다. 너는 의자, 너는 책상, 너는 컴퓨터 열심히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되지 않습니까? 다 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직무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시제 마감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였거나 아니면 오류를 발견한 것도 괜찮아요? 발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발견한 것을 줄여야 됩니다. 나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면접관들이 적극적이고 어떻게 했는지를 묻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소재를 좀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인 관계는 잘 하실 수 있을 분이기 때문에 직무 내에서 어떤 부분을 우체국의 활용도가 높을까, 어떤 게 메인으로 잡을까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죠? 충분히 그 부분이 잘 방향 설정되면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발표에 부탁드립니다. 누구와 하십니까? 우리 경혜님이셨나? 경혜님이 하셨나요? 네, 네,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왜 벌써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까? 해보십시오. 네, 현황 먼저 말씀. 긴 호흡을 한번 하시고 시작합니다. 네. 130여 년 국민과 함께 해온 우체국은 음, 스마트폰 앱급,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급, 전자메일의 사용 등으로 전통적인 우체국의 역할이었던 우편의 이용량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사업본부는 올해 2023년 금융사업의 수익 목표치를 크게 낮추고 운용자산 수익 악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편, 예금 보험의 실적 악화로 인한 우체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성 향상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우체국, 느린 우체통, 관광 날짜 우편 도장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전국의 특색 있는 우체국을 홍보해 우체국 방문 횟수도 늘리고 우표나 엽서 등의 판매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금 분야에서는 손편지 등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우체국의 미래 잠재 고객인 어린이들의 경제 교육을 위한 빨간 우체통 모양이나 우체국 캐릭터 제재 모양의 저금통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해 용돈을 모은 후 우체국의 저금통을 가져와 통장을 만들어 보게 하면 교육의 효과도 있고 우체국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고객 모집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착한 소비, 윤리 소비 등을 지향하는 고객들을 위해 체크카드의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기견 보호시설이나 환경보호, 소외 아동의 지원을 돕는 상품 개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들의 우체국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할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국으로 국제 특급 우편 발송 시 10% 정도의 할인 또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발송 시 우체국 쇼핑 상품의 할인 쿠폰 지급으로 우체국 쇼핑에 좋은 상품도 홍보하고 모국의 가족들에게 소포 발송 시 상품 판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 효과로는 우편 예금 등의 우체국의 수익성의 향상과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과 늘 가까이 함께한다는 이미지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증가 노력으로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실현 유지를 위해 10년 후에도 고객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도 고객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리식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원자님께서는 이런 관광지에 갔을 때 우체국의 이런 느린 우체통 이런 부분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울산 간절곶 소망 우체국을 이용해 봤고요. 영종대교 휴게소 느린 우체통도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보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관광지 중심으로 설치를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은 관광지가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점들을 지원자님께서 지원한 지역청은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우리 각박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리게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음, 서울도 관광지가 많이 있으니 음. 느린
우체통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린 우체통도 관광지 중심으로 하자. 일반 우리 마트에 있으면 안 됩니까? 마트, 네, 마트나 백화점, 사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에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다시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는 이런 뭐 인생 내 컷이나 뭐 이런 부분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광지에만 없이 아무 데나 다 있던데요. 그렇죠. 그럼 느린 우체통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어, 엽서를 쓰고 1년 후에 우체통에 우편함에 꽂혀 있을 때 잊고 있었던 편지를 받음으로써 그 당시의 기억도 떠올리며 그리고 엽서라는 게 가장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들을 최대한 해봤다라는 거죠. 예, 제가 나는 1년 후에 해봤다는 거죠. 엽서를 받았을 때 잊고 있었지만 아주 기뻤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그러면 보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지금 이제 약 3개월 후에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성장이 단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은 업무, 우편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들어가기 전에 금융 자격증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금융 쪽에 있는 부분을 좀 나는 더 이론을 또 배우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체국에 오셨을 때 가장 해보고 싶은 업무도 금융 쪽이십니까? 꼭 금융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편보다 제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음, 금융이기 때문에 음, 일찍부터 미리 더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보통 수도권 중심의 모든 분들은 우편으로 갈 확률이 클 텐데요.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우편 서비스를 나는 제공을 해야 되는 역할자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내가 빠르게 적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부분을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우체국 방문했을 당시 상자가 5개 이상 아주 다량 우편을 보내시는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우편 창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뒤에 대기 고객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물건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빨리빨리 측정해 앞 고객님 업무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체국에 갔을 때 보셨던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 대비하여. 우체국에 가셨을 때 보신 거를 방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아, 다시 그렇,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고객분이 무거운 물건을 실제 우체국까지 오셔서 실제 발송을 하고자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고객이 우체국 직원분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그 무게를 재는 그 안내되는 위쪽에 있었는데 고객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올릴 수가 없어서 여러 직원분들이 함께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번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에 와서 우리 계리직 공무원 분들의 인력을 이용하여 발송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컨베이어 벨트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고 가방을 올리면 바로 무게가 측정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우체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항과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고객님과 직원분들도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 내외부 고객을 동시에 고려해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우체국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불편하다라고 느낀 그런 점이 혹여 있으십니까? 고객 입장에 대기 시간이 많이 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대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앞에 업무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업무일 수도 있고 직원분의 업무 미숙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옆자리에 앉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그래도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를 생각하시면 참 좋겠네요. 왜 고객이 대기를 해야만 할까? 어떤 행동이 많을까?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김경희입니다. 우체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고객 응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약국 근무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응대함으로써 앞으로 우체국에서 뵙게 될 고객님께도 적합한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체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의 꼼꼼함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지,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등 자료 입력과 교정, 처방전 입력, 처방전 오류 발견, 수정 등의 꼼꼼함으로 우체국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체국과 고객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우체국을 가기 위해서 알아보았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그래도 납득이 될 것 같은데 혹여 지금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우체국 여기까지 내가 알아보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 가면은 늘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5년간의 약국 근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1살부터 100세까지 어르신의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님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많이 응대를 해 보았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객님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약국의 경험을 도움 삼아 우체국에서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민한 고객을 응대를 잘했다 이런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어, 저희가 약을 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아주 화를 내시면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저희는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화를 가라앉혀드리는 게 우선이어서 옆으로 모시고 가서 한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오해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 오해를 푸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돌아간 이후에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유효기간 확인을 더 확실히 하였습니다. 재고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여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어떠한 고객들이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금액 부분에서 예민하신 고객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냈던 금액과 현재 금액을 비교하신다든지 지난번보다 더 비싸졌다고
뭐 오해하신다, 비싸졌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이 금액대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고객이 은근히 있을 겁니다. 지원자님께 알아보신 최근 우리 우체국에 어떤 비용이, 어떤 금액이 올랐다, 이런 점도 아십니까? 뭐, 박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봉투값도 있을 수 있고요. 혹여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생각해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금액의 갑작스런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알아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은 어떤 나에게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이유를 얘기해도 좋습니다. 우체국을 어, 제 인생에서 가장 집중하고 열심히 모두할 수 다시 하겠습니다. 우체국 대리직 공무원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제 인생에서 저에게 집중하고 열심히 한 열심히 했던 그런 조직이다. 네,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또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혜님. 경혜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약국에서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떨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쵸? 이게 뭐 뭐라고 이 정도가 떨립니까? 나중에 제대로 정장까지 갖춰 있고 의자 하나에 앉아서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일단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심호흡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호흡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벌써 이 정도 가지고 떨린다고 하면은 인대놀 처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리는 건지, 원래 나는 정말 떠는 성향인지,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엄청 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만약에 너무 떨린다고 하면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떨릴 뿐이에요. 그러면 인대놀 처방 한번 드셔보십시오. 지금부터. 나중에 다 많이 처방 받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바꿔 해보세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이 정도 떠는 정도라고 하면 초반에 뭔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백지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면은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게 되면은 아니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모든 걸 잊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형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최대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 면접을 가면은 난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겠어. 이런 게 있죠. 네,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일단은 내용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쭤봤던 내용도 말씀은 잘 하셨기 때문에 일단 메인 소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약국 근무를 할 때 나의 위치는 뭡니까? 내 주요 직무는 무엇입니까? 약국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약국 전체 업무를 조제 빼고는 다 제가 했습니다. 약사님이 해주시는 거 외에는 모든 업무를 다 했다는 거죠. 약을 주문한다든지 음, 진열을 재고 파악을 하다든지 고객 응대, 계산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만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다 내가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메인은 무엇이냐면 이런 약국의 다양한 우리 의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방전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 약사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다리는 고객에게 최대한 더 빠른 조제약이 나갈 수 있었던 경험,
알겠죠? 시간을 딱 중심으로 잡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기다림을 최대한 최소화했던 경험이 메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빨리 나는 이 약을 먹어야 이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당연히 신체가 아프면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프다고 뭔가 투정을 부린다라고 조금만 이해하신다고 하면 뭔가 갑작스럽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분들도 나는 약국 내에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도저히 못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상자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우체국에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취약층 아니십니까? 네.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고 나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어디가 아픕니까? 허리랑 다리, 무릎이 아픕니다. 근데 하필 만난 사람이 내가 첫 번째로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 그분은 갑작스럽게 나한테 괜한 하소연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민도 높았던 그런 고객층의 이면을 파악했던 소재가 가장 고객 응대 중에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효기간에 지난 약을 혹여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오해했던 이유를 파악하면 그런 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지원자님이 그 당시에 하셨어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항상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재발 방지까지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고객분들의 컴플레인들이 있는지 거창한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아주 사소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스크랩하십시오. 네, 왜 100원이 올랐습니까?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죠. 왜 봉투값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나는 상처를 받습니까? 막 화가 나고 아니면 이해를 그래도 좀 해주실 겁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숙하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아주 고객 응대 쪽에 성숙함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실제 가서 그런 분들을 보신다고 하면 나는 스스로 최대한 나 스스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떨지 마십시오. 이 정도 분이 뭘 이 정도 가지고 떠십니까? 그죠? 거기 오시는 한 50대 아저씨 분이나 아니면 할아버님 오셔서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그런 분들 많이 뵀는데 그런 분이 50대 저쪽에 앉아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철저히 돼도 이 정도의 떨림을 크게 막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맹이가 탄탄하면 그래도 덜 떨립니다. 그리고 빨리 인대놀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십시오. 인대놀 아시죠? 약국에서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분이 누구십니까? 조금 제가 우리 연경님, 네. 연경님도 이제 발표를 한번 해봅니다. 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을 발표할 지원자 강연경입니다. 우체국 우편물 감소 그리고 경쟁 택배사 증가로 우체국 통폐합이 되고 금리 인상으로 채권, 예금, 적금에서도 수익 감소로 우체국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필요성에 의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회사, 번화가 등에서 우체국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접근성 강화로 MZ세대 유입, 많은 유동인구가 우체국 방문을 유도하고 은행 대행업, 그리고 우체국 내 카페 운영,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체국 쇼핑으로 산지 직송 농산물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기한 연장의 효과와 신선도 유지로 새벽 배송 서비스나 정기적 물품 배송 서비스 계약을 다양한 고객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상이 단체 고객분 확보, 이것도 연합체 소포 서비스 계약처럼 예금 적금과 연계하여 단체 고객분들의 우체국 상품 이용 시 우대 금리 그리고 소포 할인 등을 제공하여 다수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요즘에는 아이들, 청소년 등 용돈을 체크카드로 많이 이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이득 체크카드처럼 용돈에 특화된 맞춤 상품 출시입니다. 매달 자녀 용돈은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하고 아이돌 굿즈처럼 체크카드 디자인도 청소년이나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과 아이들 맞춤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을 혜택을 드리면서 젊은 고객층과 아이들 맞춤 우체국 상품을 개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포부입니다. 다양한 예산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우체국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모든 계층에서 우체국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보험 상담 경험과 학생, 학부모 등 풍부한 고객 맞춤 서비스 경험으로 우체국 발전과 수익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MZ 세대를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을 우체국 고객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체국에 그래도 많은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MZ 세대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대학교 내에 항상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나 학생들이 우체국을 대학교 내에서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추가한다면 젊은 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듣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우체국의 기존 고객들 중에 MZ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왜 우체국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조금 좀 혜택이 좋으면 조금 그러한 혜택이 좋다고 생각하면 한번 체크카드를 발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체국에 그 체크카드나 아니면 통장을 개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체국의 성인들, 우리 20대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했을 때 이분이 자의적으로 우체국을 쓰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권유나 부모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이나 지금 MZ 세대들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자기 돈을 관리하는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조금 뚜렷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자기가 쓰는 소비 패턴에 맞는 어떤 그 성향에 맞는 것을 찾기 때문에 우체국을 더 찾을 것 같습니다. 소비 패턴이 맞다는 것이 우체국이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소비 패턴에 대한 걸 알아서 우체국이 막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OTT 할인이나 음, 아니면 뭐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러한 할인 혜택을 보고 네, 이렇게 체크카드나 예금 통장과 연계해서 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리나 여러 가지 우대 사항이나 이런 점 때문에 우체국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까? 금리나 우대 금리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보다는 월등히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본인들이 음, 그런 것보다는 조금 혜택 위주로 한번 음. 네, 그 체크카드 같은 것을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기존 고객을 유치를 하는 것도 신규 고객으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층의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처럼 강한 체력, 연두부만큼 부드러운 미소, 경우에 맞춰 적재적소 꼭 필요한 인재, 부산청 지원자 강영경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담 업무와 우편 접수 일을 하며 매일 우체국을 방문하였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보험 가입까지 이어지도록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매일 방문한 우체국의 고객 서비스 정신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5년간 학원 강사로서의 풍부한 CS 경험과 책임감 있는 업무 능력으로 보다 보람된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이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우체국, 고객 맞춤 우체국이 되도록 항상 노력에 앞장서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보험 쪽에 업무를 해보셨다 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근무도 하셨다는 거죠? 보험 설계사가 메인은 아니고요. 음. 사무직 하면서 보험 설계사 아,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의 역량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주변 친인척분들이나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상담 업무까지는 해보셨다는 거죠? 네, 보험 상담 업무를 했을 때 그래도 많은 고객들을 응대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문의나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까? 음, 제가 다이렉트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을 많이 응대를 하였고 음, 또 궁금한 점 Q&A를 답변하고 고객분들이 금액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 같은 그 환급금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환급금이요? 네,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덜 사용했기 때문에 뭐 환급 요청하는 뭐 그런 겁니까? 네, 금액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환급금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음, 그, 그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는데 음, 그러한 것들이 잘못 기입이 돼서 아, 환급금이 0원이 되었다고 어, 컴플레인이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는 없었습니다. 많이는 없었다. 그러면 네. 고객의 실수나 아니면 또 뭐 우리 내부의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가장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뭡니까? 뭐 숫자 오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우편도 함께 그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우편과 그리고 등기 우편의 구분을 잘 안 하셔서 어, 그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일반 등기로 보내서 그 고객분들이 못 받았다고 하시는 그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로 보냈으면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저희도 대부분 확인이 되지만 일반 등기로 보내셔서 정말 받으셔서 그렇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 받으셨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적이 있어서 음. 저희는 다시 처리를 해드렸지만 그러한 점에서 어떤 업무 처리에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상담 문의로 걸려오는 전화와 그리고 사무 업무 그리고 우편과 접수를 하면서 우체국 방문해서 우편 업무 그, 그 붙이는 업무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라는 거를 네네. 보셨다고 하면 그 네. 뒤에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느냐, 뭐 앞쪽에 이런 고객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한번 언급을 했다든지 작은 것도 상관없으니 그 이후에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까? 네네. 제가 갈등 해결 사례에 적었었는데요. 고객분들의 그 우편 접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용기에 태그 붙여서 그 상담사 FC 분들이 구별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중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수취인 기록 명부를 작성해서 그 사인으로 음. 서로 누가 잘못인지를 문제 파악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셨다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고객의 불편함이 있었을 때 그냥 단순히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체국에 어떠한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제가 최근에 우체국에 방문하였을 때 모두 바쁘게 근무를 하셨고 또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무인 접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고 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시니어 고객층 분들은 그러한 무인 접수기를 사용하기가 조금은 설명이 있어도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상품을 알려드리는 상품 쓰시는 기계를 쓰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봉사자분들이나 간단한 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점들 그래도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장소에 내가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네, 그러면 그런 무인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누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용했으면 좋겠고 누가 이렇게 더 이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겠다 이런 거죠. 이 MZ 세대들이나 젊은 층들은 요즘 가게에서도 키오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찾은 우체국에서는 쉼터도 있었고 또 어르신분들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많은 조금 어르신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생각을 네. 했습니다. 한 가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편 접수 업무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체국입니까? 네, 우체국에 매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서 많이 기다려 보신 적이 있겠네요. 네, 대기표를
뽑아서 항상 기다려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우체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무인 접수기를 더 많이 이용한다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까지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서비스라는 것은 저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고객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가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만을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객분들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해드리는 것이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이 예상하는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측하지 못하는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 계리직 공무원이 되어서 고객분들의 1차원적인 어떤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도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경님, 네, 여러 가지들을 제시를 다 했죠. 그쵸? MZ세대나 여러 가지 분명히 알아보셨던 거를 발표했을 겁니다. 이 정도 발표는 한 3주 뒤면은 그래도 웬만큼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조금 떨려.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이 정도의 발표는 하면은 뭐 5분 정도 채우는 거는 괜찮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셨죠? 예, 그쵸?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으셔야 될 분이죠. 그죠? 네, 지금부터 차별화를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사조서의 마지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보험 상담 경험과 다양한 학부모님들을 응대했던 여러 경험들이 우체국의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셨죠? 네, 그것을 발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번 보험 상담 시에 다음과 같은 걸 알았습니다. 고객의 성향과 고객의 요구사항과 이런 점들. 학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점들 많이 있죠? 네,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해야 우체국에 도움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에 있는 스터디원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아이돌 굿즈를 얘기하기보다 보험 상담을 할 때의 그 대상자들은 뭐 어디가 아프신 분이 많았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건강의 폐를 보여주겠습니다. 허파를 보여주겠습니다. 간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아이돌, 게이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것을 거기다가 응용해 보세요. 네, 알겠죠? 디자인을 출시를 할 거면 그런 디자인을 출시해야 돼요. 학부모님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돈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과거에다가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평정 요소의 나입니다. 그리고 마도 있습니다. 창의성 보셨죠? 네,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를 나름 이제 전문성 강화를 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잘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맞지만 일단 첫 번째는 보험 상담 업무를 하면서 일어났던 고객의 불편함은 1번, 2번, 3번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내 나름대로 서비스의 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까지도 내가 하면서 이들의 편의를 주고자 내 나름대로 소신껏 하였다. 이런 소재가 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재. 근데 우체국이랑 좀 접점이 있다. 그럼 아까 아주 좋은 거거든요.
돈과 네. 관련된 상품권을 받지 못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의 구분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파악했기에 나는 어떤 서비스를 이 고객들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네. 이런 게 메인이에요. 이게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거창한 걸 네. 얘기한다고 합격할 것 같습니까? 다 이런 사사로운 정말 나만이 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합격합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가시게 되면은 우편 업무를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처음에는 우편을 훨씬 배운다고 큽니다. 그랬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아마 당분간은 아마도 특별한 무언가의 이 수도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융 자격증이 뭐가 빵빵하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운이 좋아서 TO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우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제시할 부분은 우체국에 갔을 때 우편 쪽에 있어서의 고객의 불편함을 다 찾는 게 중요하다. 무인 접수기도 중요하다. 주변의 상권에 따라서 어떤 고객이 많이 오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하는 게 좋다. 왜 네. 사람들은 사전 접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좋고요. 네. 많고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편 번호를 적지 않을까? 많고요. 음. 알겠죠? 자주 네. 묻는 질문과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한 명이 상당히 강성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건도 지연이죠? 네. 그런 걸 알면은 나는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체국 거창한 거 얘기하는 거 어렵다. 막 콜드 체인까지 하고 막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했으면 이제 나의 알맹이를 탄탄하게 이해됐죠? 네. 근데 나의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 아무도 못 따라한다. 음.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오늘 다음 주가 조금 공백이 있어서 좀 길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했던 그 대답과 질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까?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얼른 가서 복습하십시오.